그러면 앞으로 행사 주체가 없는 것은 정부는 책임의 주체도 될 수 없는 건가? 책임을 묻는 것도 애도다. 분노도 애도다. 참사 발생 여섯째 맞고 있습니다. 두 분도 분향소에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제 지역구가 광주광역시 서구갑이거든요. 네. 그곳에도 세 분의 희생자가 있어서 빈소를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특히나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충격이고 큰 슬픔이지만 또 구체적으로 그 현장을 가서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고 희생자들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듣고 그랬을 때의 어떤 뭐 충격을 넘어서서 어쨌든 저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되는데 네네. 부모님들한테 어떤 말도 잘 뭐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입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기성세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여건 야건 간에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이 너무 무거워서 뭐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참사 당일에 112 신고 전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뭐 79건이 전화가 들어왔다는 건데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 중에 11건의 녹취록을 공개한 건데 자, 경찰이 수십여 건의 신고를 받고도 참사를 못 막았다. 송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이례적인 게 아주 구체적이었죠. 한 4시간 전부터 장소도 특정이 됐고 또 압사당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그러니까 그냥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사고를 그대로 표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소도 어디라고 특정이 됐고 그곳의 상황도 너무 밀집돼서 움직일 수도 없다. 네. 누군가가 와서 통행을 조금 원활하게 좀 진행시켜줬으면 좋겠다. 또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또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것이 예견된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신고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불과 4시간 전에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총체적으로 뭔가가 심각하게 붕괴돼 버리고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경찰 내부 문건이 또 파장입니다. 이제 경찰이 참사 이틀 뒤인 31일에 시민단체 동향, 또 언론의 보도 계획 같은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내부 문건으로 정리한 대외비 문건이 이제 SBS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근데 경찰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저는 그 윗선 이런 분들의 이 사고 참사가 나고 난 이후에 어떤 태도가 어떤 거였는가라고 하는 데서 결국 경찰의 이런 움직임도 나왔지 않았는가. 저희는 아직 그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아직 없었습니다. 총리 같은 경우는 외신 기자회견을 도대체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 외신 기자회견을 보면 너무 여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무슨 느닷없이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양키스 야구 경기를 빗대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행사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의 법률적 미비. 그러면 앞으로 행사 주체가 없는 것은 정부는 책임의 주체도 될 수 없는 건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결국 경찰의 이런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민주당에서는 이제 빨리 뭐 파면이라든가 경질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먼저 이제 수습을 하고 이제 후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속속 드러나는 게 112 이 신고가 공개되면서 아 이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거였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사람들의 언동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사과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건 뭐 책임을 묻는 것도 애도다. 분노도 애도다. 그건 여당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또 시민단체에서 나온 말도 아니거든요. 이건 언론사 칼럼 제목으로 나온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국민들의 관심사, 국민들의 분노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곳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 참사의 진상 또 원인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정확하게 책임지는 것. 그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뭐 법률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뭔가를 대책을 세우는 것.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검찰은 또 검수완박 때문에 국가 재난은 검찰의 수사 권한이 없다 또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 예.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네. 야당마저도 초기에는 뭔가 좀 조심하고 뭐 이것이 뭔가로 비춰질까 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 검수완박 때문에 뭐 못하는지 어쩌는지도 저는 또 뭐 이걸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근데 지금 그거 이야기할 때인가요? 지금? 나는 이분의 공감 능력이나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나 이 엄중한 사태가 어떤 것인지라거나 상황 파악이 되도록 된 분일의 사고인지 저는 너무나 이것은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이거야말로 이 툭하면 정치권이 본인들의 당리당략으로 뭔가를 이용한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자면 사고대책본부가 대검찰청이 꾸려졌어요. 네.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가 싶습니다. 본부장이 대검 형사부장인데요. 검사는 누구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대검찰청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사고대책본부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죄를 묻는 바로 곧바로 이런 건가 라고 하는 것도 도대체 저는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이런 참사의 사고대책본부가 본부장이 대검 형사부장이 맡는다? 야, 이게 검찰 국가는 맞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어쨌든 이런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좀 부적절하게 보인다라고.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의 수습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갖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자, 끝으로 이번 그 참사의 수습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지 이거 한 말씀만 좀 마무리로 해주시죠. 예. 과거 정부에서 보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때마다 어느 정권마다 이와 같은 큰 참사는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뭐 법률이 어떻고 행사 주체가 어떻고 이런 군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최고 책임자로서의 사과가 전제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는 바로 며칠 안 돼서 국무총리가 물러났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지금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선제적으로 전제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